네, 시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구독자님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으셨던 K8 택시 K8 LPI 모델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K8 LPI의 모든 것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올 소나타 2,400만 원이면 K8 깡통 2,500만 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일단 구독자님들께서 K8 견적서와 가격표 좀 뽑아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고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테고요. K8이 출시가 4년 차인데 기아의 준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말은 대표 모델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 K8 LPI 모델은 기아의 자존심과도 같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연기관 택시는 뽑을 차량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랜저나 K8로 관심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비슷하면서도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판매량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오늘은 K8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주요 포인트에서 그랜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K8이 이제 출시 4년차를 맞이했고 이제 하반기에 K8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차량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전면에 헤드램프가 세로형으로 바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들이 오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K8이 출시됐을 때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렸지만 전면부가 조금 별로다. 특히 흰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후면이 별론데 이 집게다리 같은 이 부분 그다음에 뒷부분 요게 좀 별로예요. 아반떼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서 저는 좀 별론데 이게 너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개인 취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랜저 GN7과 K8은 거의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K8만큼은 한 단계 더 진화된 3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플랫폼이 2세대와 3세대의 차이점은 특히나 구불구불한 길에서 체감이 가장 많이 되는데 우리가 고속으로 커브를 돌 때 3세대는 조금 쏠리지 않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기존 K7 프리미어보다 전장이 5m 1.5cm로 약 2cm 정도 더 길어졌고요. 여러분 이 표는 국내 LPG 자동차 판매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2023년 판매량 기준이고 보시다시피 1위가 소나타 14,000대 가까이 팔렸고 2위가 그랜저 3위가 스포티지 4위가 QM6 5위가 K5 6위가 K8입니다. 늘 판매량을 보면 그랜저가 K8보다는 2배나 2.5배 정도 항상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K8 택시 LPI 모델이고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은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호예요. 저는 이거 괜찮습니다. 요거는 개인 취향의 차이이다. 오히려 저는 후면 이 집게다리 이게 저는 불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유니크하다, 멋있다, 이 부분이 너무 엣지있다 이런 분들도 많아서 일단 디자인은 여러분께서 익히 아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K8만의 장점이 본다면 이 공조 장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거 정말 장점이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센터 디스플레이면서 커브드 된 장점이 있다. 사운드 자체가 메리디안 사운드라고 해서 제규어하고 랜드로버 차량에만 들어있는 굉장히 고급된 오디오가 있어요. 스피커가 그랜저는 12개인데 얘는 무려 14개가 들어가 있다. 옵션을 추가하시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가 있는데 제가 좀 덩치가 크잖아요. 키도 180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좁은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연비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을 스포츠카처럼 많이 깎으면서 2열 승객석이 굉장히 천장이 낮은 헤드룸이 좁은 단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단점이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센터 페이시어에서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 공조 장치 이런 것들 역시나 기아차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브드가 되면 운전자가
쪽으로 조금 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이 조금 편한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패들 시프트 옆자리에 기어 노브가 칼럼형으로 들어가 있다면 얘는 다이얼식 형태로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하얀색에서 앞에 그릴에 대한 불화가 조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개인 취향이고요. 옆면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3.5 LPI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240마력에 최대 토크 32kgm, 복합 연비는 8. 서울 시내 주간 운행 기준으로 약 5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간 운행은 거의 6이나 6.5, 잘 나오시는 분들은 7 이상으로도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아이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제가 조금 이따가 견적서 보여드릴 텐데 그거 추가하시면 다 넣으실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자, 2열을 보시면 2열의 암레스트도 이렇게 착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8만의 특징인데 C필러가 낮은 대신에 여기도 이렇게 공간감을 줘서 외부 시야가 조금 트여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옵션에 따라서 스키스루가 있어서 트렁크에서부터 스키를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추가하시면 보조석이나 2열에 열선 시트 넣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여러분께서 뭐 많이 아실 텐데 7개의 공기주머니가 개별 제어를 통해 운전 자세를 잡아준다.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가 있어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쿠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뭐 스틸 그레이, 오로라 블랙 있고요. 시트는 가죽과 인조 가죽, 요것도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옵션에 따라서 장비들을 보시면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칼라 TFT LCD,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수동성 커튼, 후면 전동성 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스마트 트렁크. 트렁크도 생각보다 넓긴 하지만 이 원형 본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로 올라온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소나타보다는 훨씬 넓고요. 이 본배 용량은 80리터고요. 80%를 충전하게 되니까 64리터까지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 그랜저 더 뉴 IG보다는 훨씬 많이 충전할 수 있어서 하루에 2번 충전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AW 적용 부분인데 이 사륜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에만 적용이 됐어요. LPI 모델은 사실 조금 선택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단점으로 꼽히고요. MDPS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MDPS가 Motor Driven Power Steering이라고 해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이 조향 장치를 말하는데 C 타입이 있고 R 타입이 있어요. C는 칼럼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 약간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조향하기 쉬운 힘이 약한 분들에게 쉬운 거예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낮고 이 모터가 핸들 쪽에 있기 때문에 CMDPS고 반면에 조금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RMDPS 이 렉에 전기 모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사실은 바퀴에 붙어 있을수록 조향성이 좋아지거든요. 고급차들에게 조금 RMDPS가 많은 특징이 있지만 이 기아 K8 준대형 세단의 플래그십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 CMDPS를 택했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점이다. 그 다음에 좀 저같이 덩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트가 조금 좁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호감인데 이 도어 자체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랜저는 플러시 타입이라서 손님이 탈 때 기사가 일일이 조금 열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택시로서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랜저 XG 때 했었던 프레임리스 도어 자체가 있어서 승객들이 많이 타고 내릴 때 여기가 좀 지문대가 묻거나 변형이 된다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 차는 프레임리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K8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 그랜저보다 조금 저렴하긴 하나 그랜저에 비해서 중고차 감가율이 낮기 때문에 중고차로 팔 때는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의 모든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 네, 2024 K8 택시 가격표 보여드릴게요. 3.5 LPI 엔진이고요. 8당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고 일단 여러분 깡통이 2,500만 원인데 뭐 추가하면은 3,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고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직접 보시고 기본 깡통 모델이 스탠다드고 한 단계 더 높은 게 트렌디고 요거 가격 차이가 대략
300만 원 가까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 추가하시면 8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 스탠다드 옵션에서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시면은 17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지 가능한 옵션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뒷좌석 컨비니언스나 동승석 컨비니언스도 각각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하고 한 단계 높은 모델인 트렌디 모델하고 차이점은 일단 도어 손잡이에 조명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식 룸밀러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트가 가죽 시트고 내자 아니죠.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원격 시동 포함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트렁크 열선, 스티어링 휠, 하이패스 자동 결제, 이건 택시에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170만 원은 필수적으로 넣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이 전방 충돌 방지가 조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오토바이나 뜻하지 않게 뭐 리어카나 뭐 시설물들하고 만나면 갑자기 이렇게 울컥울컥 서버려서 승객들이 조금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옵션을 끄고 다니시는 기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옵션은 뭐 스노우 화이트 펄 8만 원, 그 다음에 55만 원짜리는 전복 감지 버튼 사이드 에어백, 그 다음에 117만 원짜리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170만 원 들어가고, 운전석 컨비니언스에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들어가면 134만 원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깡통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트렌디에서는 각각 전복 감지 버튼하고 사이드 에어백 55만 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170만 원, 그 다음에 동승석 컨비니언스 뒷좌석 각각 50만 원, 60만 원 요렇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견적서 보여드릴 텐데, 깡통 모델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한 거 풀옵션 넣었을 때 가격 각각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재원 제가 살펴드렸죠. 연료 탱크 64리터는 본배 탱크 용량 자체는 80리터고 80%를 충전했을 때 64리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휠 베이스거든요. 이 휠 베이스가 2m 89cm인데 전고도 그랜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장 부분인데, 전장이 약 5m로 LF 소나타보다는 약 16cm가 길어요. 여러분 16cm면 이거는 사실상 택시로서는 조금 치명적인 전장이다. 우리가 골목길을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돌아 나올 수 없는 곳까지 승객들이 들어가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전장이 길어버리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영업용 택시들은. 전폭 자체도 소나타하고 K8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3.5 LPI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배기량은 3.5cc고요. 공차 중량은 1625kg, 그랜저보다 약 80kg 정도 가볍습니다. 조금 날랜 느낌이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이고 5등급입니다. 복합 연비는 도심은 6.8, 고속도로 10, 복합 연비는 8이지만 실제 서울은 한 5 초반, 지방으로 갈수록, 야간 운전을 할수록 요거보다 연비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K8이 엔진오일이 6L, 6.1L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증가 이슈가 있었고 K8에서는 감소 이슈가 있는데 세대에 한 대꼴로 역시나 이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증수리 되기 전까지 당연히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K8을 처음에 뽑으신다라고 하면 이 본네트를 열어서 반드시 뭐 2,000km, 3,000km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엔진오일 양이 줄어드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좀 심한 분들은 절반 이상까지도 쭉쭉쭉 줄어든다라는, 이 차 자체가 엔진오일을 많이 먹는다라는 요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랜저 때도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 특히나 이 K8이 조금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K8 사시면 초반 10,000km 때까지는 보증 수리 기간 이내에는 꼭 요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랜저 디자인은 좀 불호에 가깝거든요. 여전히 그랜저가 판매량이 많긴 하지만 그랜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스타리아를 눌러놓은 듯한 디자인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돼서, 이건 제 의견이니까, 특히나 전면부에 전반적으로 좀 약간 뚱뚱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날래 보이는 K8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고, 그래도 드림카는 그랜저이기 때문에 결국 사면은 또 그랜저에 손이 갈 것 같긴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기아
기아의 대표적인 준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K8을 사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K8은 계약을 하시면 한 달 이내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딜러님에게 받은 이 견적서 좀 보여드릴게요. K8 23i 택시 LPI 3.5 스탠다드 AT 기본형, 가장 깡통형이죠. 가장 기본형입니다. 2,810만원인데 일단 세이브 오토 들어간 조건으로 50만원 빼고 탁성료 15만 9천원 빼고 간이가세 적용받아서 빼면 2,510만원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뭐 계약금, 인도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등록비 74만 2천원 더했더니 초기 구입 비용이 2,590만원. 대략 2,500만원 대면은 깡통 모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2,500에서 170만원짜리를 넣으시면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옵션이 그렇죠. 깡통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을 넣는 거. 드라이브 와이즈는 제가 아까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옵션이에요. 내비게이션까지 어쩔 수 없이 117만원을 넣었더니 2,860만원이 됩니다. 거의 300만원이 떠버리죠. 드라이브 와이즈만 선택할 수 없고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따라와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아에서 욕 아닌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거는 꺾어 팔기. 은행에서도 보면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꺾어 파는 거, 이것도 사실은 꺾어 팔기죠. 교묘하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번에 완전히 풀옵션까지는 아니고 이제 택시들이 조금 그래도 높게 하는 트렌디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면 이제 3천만원 초반대가 되는데 대략 아까 거기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있죠. 이 옵션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 이거 조금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 차량 기본가액 3,095만원에 옵션 가격 170만원을 더했습니다. 어차피 모델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트렌디에서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넣었더니 대략 3,025만원이 되더라. 등록비용 대략 85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 역시도 세이브 오토 50만원 받은 금액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K8 LPI 3.5 택시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혹시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할인이나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에게 개인 이메일 남겨주시면 계약까지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